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와 민주진영 박진영이 공동 송출하는 주간 박진영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백종훈 박사님이 다시 나오셨는데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2주간 제가 못 나왔죠? 네네. 필리핀에 좀 다녀왔고요. 저는 뭐 이제 네. 사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뭐 가족 관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거의 뭐 영화 카지노를 찍으셨더라고요. 네, 그 OTT의 카지노 최민식 배우가 주연했던 필리핀 앙헬레스 그 지역을 일대로 하는 내용인데요. 아주 유사한 내용을 제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다행히 편안하게 또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앞으로는 좀 제2의 제3의 그러한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언론에도 났죠, 이번에. 전 몰랐는데 이미 엠바고가 걸려 있었고 네네. 아버지를 이제 건강하게 생환이 되니까 네네. 한 37건 정도가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가. 뭐 제가 본인이 가족사니까 설명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는데요. 필리핀에 그 테러 하는 분들한테 납치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백종훈 박사가 직접 가가지고 그 아버님을 이제 구해오시기 위해서 한 2, 3주 정도 이제 필리핀에 갔다 오셨고, 아버님은 무사하게 지금 풀려나셔가지고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혹시나 이제 해외 여행하시거나 이런 분들 늘 좀 조심하실 것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네. 그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이제 특히 동남아시아 일대에 이제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는데 거기에 뭐 소매칭이나 등등 예전에도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과거에 그 돈벌이 수단이 없었는데 지금 아주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여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제가 드린 그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들 일찍부터 좀 보시라고요. 여야 모두 혁신위원회가 잘 안 되는 5가지 이유라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커뮤니티도 띄워놓을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이해도가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그런 댓글들이 달려요. 지식 자랑하지 마라. 아는 척 하지 마라.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지식 없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알지 못하면은 이런 방송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역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주위에 이제 뭐 여론조사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기본빵 이상 잘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튜브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도 몇 분들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 KSY라든가 뭐 꽃이라든가 여론조사 잘 합니다. 아주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정치권의 전략가들이 어디 있는지 잘 접하시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요, 진짜 전략가들은 그냥 당에 다 있습니다. 정당 내부에 있습니다. 잘 안 빠져나갑니다. 정당 내부에 있고요. 여론조사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은 주로 공공 컨설팅하고 공공 여론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 되거든요. 이 정치권 여론조사라는 게 크게 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제가 이제 모임을 합니다. 그 중에 한두 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보내주셔요. 보내주시면 이제 저하고 토론해서 같이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에서 전략만 전문으로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의 분들이 이렇게 제공해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레벨이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커뮤니티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 삼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권순정 이야기. 순정이도 잘하죠. 근데 그 탑이라고 제가 권순정 탑은 아니야라고 제가 순정이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워낙 친하니까, 권순정이 친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지금 여야 모두 혁신위원회가 잘 안 되는 5가지 이유인데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지금 이렇게 출처가 나와 있는데요.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누군지 아세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전략가인데 또 오해하실까봐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하지만 최고의 전략가시고요. 그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수치, 정량적인 분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정치라는 게 이제 정무적인 그렇죠. 전략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때문에 이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을 때 여론조사는 수치를 갖고 하는 데이터를 갖고 하는 정량적 평가고 교수님 같은 전략가들이 하시는 것들은 정무적, 정성적 평가. 여기에 이제 사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믹스가 되고 혼합이 될 때 정확한 예측과 판단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정당 정치가 참 발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게요. 제가 그 경험해 볼 때는 노무현, 이회창 총재 때가 제일 정당이 발전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민주연구원의 전신인 열린정책연구원의 네. 제가 창립 멤버입니다. 네. 창립 멤버인데 저희가 이제 제가 전략팀이었는데 정치행정 전략팀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멤버가 어떻게 저희 팀장이 이주호 박사라고 영국의 엑서스 대학에서 계량정치학 네.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제 만지는 정치학, 네. 키워드 분석하는 거, 그 이제 전공자였고, 그 다음에 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이제 최정묵 박사, 나중에 네. 박사가 됐습니다. 네. 그 친구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삼성에서, 삼성 기조실에서 데이터 만지다가 네. 하버드 캐너드 스쿨 갔다 온 형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무슨 데이터 만지는 회사에 사장하고 있어요. 네. 사장하고 있는데, 그 고한석 박사라고, 그 이제 거기에 팀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모자라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컨설팅 줬던 게 박성민, 네. 민기회, 막 박성민, 네. 그 다음에 그 김영준, 명지대. 둘 다 저쪽이야. 둘 다 저쪽인데 왜 저쪽 사람들한테 용역을 줬냐면은 우리 시각 외에 저쪽 사람들 시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네, 싶다. 맞습니다. 그래 그분들한테 늘 용역을 줬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같은 수치를 보고도 사실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전략이고 정성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이제 요즘 정부들, 뭐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데이터 분석 정책관이라는 것들을 많이 그 기능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효용감을 높여주고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수치를 두고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그 유 탐사님께서 이제 권순정 실장 이야기했는데 권순정 실장이 지난 대선 때 제일 훌륭한 여론조사 분석가였어요. 여론조사 가지고 후보한테 보고할 때도 장난 안 치고 보통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한테 보고할 때 듣기 좋으라고 마사지 살살 하거든. 네. 권순정 절대 안 해요. 강직한 친구야 진짜 멋있는 친구야. 네. 그 말씀 드리겠고 우리 백종원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 좀 여쭙고 싶어요. 혁신행동입니까?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라고 더민주 전국 있죠. 혁신회의. 예. 예. 거기에 지금 혁신. 직책을 하나 맡고 있죠. 저는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서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네. 자 지금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지난번에 조정식 사퇴, 네. 사무총장 사퇴, 네. 그다음에 또 뭐였죠? 혁신이 안을 빨리 실천하라. 네. 이런 성명서도 내고 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퍼날랐다가 네. 제가 조정식 사퇴를 주장했다라고 해서 온라인에 엄청나게 이제 떠돌아다녔습니다. 물론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그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당 대표님이 이제 당무에 복귀를 하셨고요. 네네. 이제 기각 사태 이후에 우리 당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거기에 이제 원내대표 박강원 원내대표도 이제 사퇴를 하셨고 또 새로운 분이 원내대표가 되셨고요. 그 외에 또 정무직 당직자들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뭐 더민주 정국 혁신뿐만이 아니라 당을 사랑하고 당의 혁신을 바라는 당원들까지도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들어서는 조금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동력, 혁신에 대한 외침들이 갑자기 조금 이렇게 다운되는 느낌을.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뭐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자 조정식 사무총장, 네. 정태호 연구원장 바꿔라 네. 이야기였고요. 네. 두 번째는 대의원제 폐지하고 당원민주주의 해라. 네.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가 이야기했던 국회의원 평가 빨리 해라. 네. 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국 혁신회의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 이제 정태호 의원은 관악을 그 민주연구원 원장이시고요. 조정식 사무총장 이제 5선의 국회의원이시고 김건 혁신안에 뭐 대의원제 등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일관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당의 혁신만이 이재명 시대를 다시 개막을 하고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기본 사회에 대한민국이 함께할 수 있는 이 밑바탕이다. 저변의 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당무에 복귀를 하시면서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네네네.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 지역에 뭐 이재명의 뭐 측근이다, 뭐 나는 친명이다라고 하면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이분들의 스탠스가 조금 헷갈려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비명 반명이 상대방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내가 이제 친명의 후보로서 다음 총선에서 대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통합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네. 갑자기 전선이 명확하게 지어졌던 게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적 차원에서 현역 기득권들이 유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현역이 갖고 있는 그 조직, 네네. 또 지금 사실은 도전자들이 당원의 명부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당원 대의원제 명부도 볼 수 없죠. 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는데 갑자기 통합을 해야 된다. 이래 버리니까 갑자기 친명이라고 뭐 더민주정부혁신회의도 마찬가지고 여타의 제반에 다음 총선에 친명 이재명이라는 깃발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흔들리는. 근데 뭐 예를 들자면은 화성에 이원욱 의원하고 붙으려고 하는 진석범 진석범. 씨가 여론조사에서 네. 이원욱 의원보다 잘 나왔어요. 네, 그런데도 뭐 특별히 이제 친명이라고 해서 어떤 뭐 당 차원에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메시지 수준이라도 지원이 있어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아까 지금 처음 우리 네네. 저희 인트로 할 때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여론조사가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또 후보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 자체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 지역의 언론사에서 하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그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여론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 직책에. 예. 그러면은 진석범 씨가 이재명 당대표 특보 요 네. 이름을 넣었다는 거네요. 네. 근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는 또 여론조사들도 있거든요. 네, 특히 네. 지역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호남 쪽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통합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왔고 갑자기 뭐 저 유다 5인방 네네. 가론 유다. 예, 가론 유다 5인방. 그건 제가 붙인 이야기입니다. 예. 가론 유다는. 제명해야 된다, 뭐 출당해야 된다, 당원 자격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또 원내대표께서는 국민응답센터에 이제 당원들이 그런 요구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직전에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뭐 더 이상의 거론을 하지 않겠다. 뭐 당원 자격 정지라든지 출당이라든지 제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혁신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지금 메시지라든지 앞으로 향후의 운신의 폭들이 조금 전략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당내 경선할 때 이재명, 노무현, 문재인 등의 이름을 넣는 경력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진석범 후보가 이재명 대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잘 나왔는데 실제 경선에 갔을 때 이재명 대표 이름 빼면은 그만큼 안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진석범 후보가 이원욱 의원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원내대표가 의원 징계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사무총장이 답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댓글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청원을 엄청나게 넣는데 왜 당에서 답이 없느냐. 이거 다 사무처에서 답해야 되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사무처가 제대로 당원들의 의견에 반응하면서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저희가 전했던 겁니다. 그걸 제가 좀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친명원외로 불리는 정치 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네. 저도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부 친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팔이라는 선거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친명계 인사들도 이재명의 정치에 대해 정치 철학에 동의하면서 이재명의 정치 철학을 함께한다는 본인들의 실력과 콘텐츠로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증명을 받아야 된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네 글자로 자력갱생이라고 하죠. 자력갱생. 네,
이재명의 간판만 들고 나가는 그런 정치는 새로운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혁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시대 개막을 하려다 실패를 했죠.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결국은 정치 교체, 세력 교체를 실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 교체, 세력 교체라는 기치를 들고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과 함께한다. 우리가 실력이 있다. 우리가 컨텐츠가 있다. 이런 것들을 주권자들,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인정을 받을 때 다음 총선에서 친명의 그 조직이라는 분들이 다음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경선을 붙이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 맞습니다. 현실은 맞는데요. 경선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단 현역 국회의원들은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부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해서 관리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대의원을 통해서 당원 조직을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대로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불공정하죠. 거기에 이제 지방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천만 해도 이제 경기도 의원이 있고 부천시 의원, 기초 광역 의원이 있는데 사실은 또 이분들이 뭐 지방 자치에 대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시지만 자기의 지역 위원장의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들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인할 수 네. 없고요.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경쟁자 새로운 시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시인들에게 결코 동의를 안 해주거든요. 네.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나는 이재명이야라고 들어갔을 때, 내 당 대표는 지금 통합 더 이상 싸우지 마라라는 메시지가 지금 들어왔고, 굉장히 이제 혼란 속에 지금 빠져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싸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필터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실력과 콘텐츠를 가진 친명이냐, 아니면 실력과 콘텐츠는 없지만 이재명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냐. 그 이재명한테 네. 짐이 되는 사람이냐, 네. 이재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네, 있는 그렇죠. 사람이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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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친명이라고 하시더라도 두 가지로 분류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재명 대표에게 짐이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구분해 주십사. 우리 백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통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혁신은 또 다른 누군가의 몫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띄웠던 우리 그 혁신이 안 되는 이유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혁신이가 안 되는 이유, 정치도 업종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 뭐냐면요. 혁신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를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정치를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정치를 혁신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이해관계자는 혁신 대상이 아니라 협력 대상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혁신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빼라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은 혁신 대상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도 똑같았잖아요. 김문근 혁신위원회를 흔든 게 누굽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은 혁신의 대상이다 이야기인거요. 그 다음에 문제 혁신과 해결과 혁신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기적인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정책 방향과 기조를 바꾸는 거다. 예를 들자면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첫 번째 목표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은 혁신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수 전문가의 고견이 아니라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당원민주주의 해야지 그게 혁신이죠. 자, 다섯 번째, 혁신위원회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다. 혁신위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정확히 잡지 못하고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요건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번 국민의힘의 혁신위의 성공 여부는 인요안의 이 워딩에 달려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세요. 변화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은 시즌2 윤석열 정부를 명문화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더 보호하기 위한 그런 혁신이가 될 것이다. 명분을 주기 위한 그런 혁신이가 될 것이다. 또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혁신위 구성을 보면 12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 맞네요. 예. 12명이나 되네. 네. 현직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포함해서 3분이 들어가 있고요. 네. 재밌는 건 여성분이 8분이고 청년이 6명입니다. 12명인데 이거는 이제 뭐 중복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나머지 분들의 경력을 보면은
여성 청년 물론 또 각자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전문적인 역할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국민의힘을 혁신할 수 있는 정무적인 판단과 당원, 당규 등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뭐 예. 이분들 경력 한번 읽어주세요. 네. 뭐 어떤 분들인지 대표 경력을 읽어주세요. 어떤 분들인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오픈된 거니까. 네, 그리고 나온 거고요. 임모 씨인데 70년대 후반이고요. 마이펫 플러스 아마 마이펫이면 저기 네, 동물 관련 애완동물 네, 네. 호바나 컨텐츠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소아치과 소아치과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전 지방 MBC 앵커. 방송국 MC도 계시고요. 또 대학생도 대학생. 계시고요. 네. 이렇습니다. 뭐 경영대학원 뭐 박사 출신도 계시고요. 지방의원도 계시고요. 네. 근데 결국은 현역 의원 내지는 전직 의원 세 분이 지금 들어가 계시는데 이분들의 의견에 동의 내지는 이분들의 의견에 토론하거나 반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실력이 있을까? 시간적 정보 이런 경험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각 분야의 네네.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러면 혁신이 자체가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명분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 네. 강서 보궐 패배 이후에 물타기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댓글에 서울의 소리에 가글호수님이 양정철 입김은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양정철 입김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정치 수준을 정책과 비전으로 보지 않고 이벤트, 이미지 메이킹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딱 양정철 수준의 이 혁신이 연예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네, 그렇게 느낌이 들고요. 그 혁신위원장이라는 것이 이제 누가 되느냐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인요한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위원장과의 관계 그분이 추천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김한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포지션이 친하시지 않으세요? 이제 김한길 의원실에 계셨던 선배가 제가 이제 의원실 있을 때 제 사수였죠.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있고 또 자, 제가 인요한 위원장 그 인선의 네. 뒷이야기부터 해서 인요한 위원장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네.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지금까지 예. 안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네네. 상상력, 제가 뭐 문화 콘텐츠를 전공하다 보니까 영화적 상상을 잘 하는데요. 최근에 의사 1000명 자기 암시 반복적인 말로 마음의 변화를 이끄는 행동 다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자기 암시를 계속하면 자기 확신이 강해져 당당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된다. 다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보현씨 좋은 아침. 제 생각은 다릅니다. 팀장님. 뭐지? 당신의 흔들림 없는 멘탈을 응원합니다. 비즈니스 멘탈웨어 브랜우드. 정원학대, 의사 정원학과 네, 학대. 네. 네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네네. 서민 마을이라든지 우리 지역 소멸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은 많이 계시는데 근데 그쪽 지역에 이제 의사 응급실조차 지금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의사를 공급을 더 늘리겠다라는 건데 인요한 씨 같은 경우에는 의료 민영화.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의사잖아요. 네. 그럼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의사신데 저는 약간 이제 가치적으로 충돌이 되는 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뭐 지금 이제야 잘했다라고 당에서도 논평을 냈는데 1000명의 의사를 지원하겠다. 이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인요한 씨 같은 경우는 의료 민영화를 굉장히 주장하는 분이에요. 벌써 이게 틀립니다. 이게 맞지가 않는데 왜 이렇게 이런 분이 이제 시작부터 이제 아마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인요한 씨 같은 경우도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백선엽 장군을 존경한다. 네. 친일파 군인으로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링컨이 박정희보다 100배 더 독재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이거는 뭐 인유한 씨와 친분이 있는 분에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중 국적자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미국 국적도 갖고 있고. 그렇죠. 미국인이죠. 한국 국적도 갖고 있고. 한국 국적 취득한 지는 뭐 10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또 한국에서는 또 뭐 전주, 순천 이쪽에서 또 이렇게 청춘을 보내셨는데 또 광주 항쟁에서도 통역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도움도 주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게 또 다혈질적인 기질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윤석열한테 만만치는 않겠네. 네, 일단은 김한길 통합위원장을 통해서 혁신위원장으로 안착이 됐으나 네. 이분이 앞으로 행보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이게 입에 쓴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돼서 뱉어버릴 수 있을지. 돌발 상황이 생길 네,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댓글들 중에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은 현역 국회의원이 꼭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2016년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이 최재성 그 당시 3선 의원이었는데요. 총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 뒤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사무총장이 누구였냐면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지? 지금 현재 평택시장하고 있는데요. 정장선 의원이었는데 그분도 3선이었는데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외 인사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할 수 있는 자리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보면서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제가 뭐 지나왔지만은 엉터리 혁신위원장 했습니다. 무슨 김은경 혁신위원회야. 굉장히 그때 저분 건방진 분이구나. 네. 이제 그런 느낌 들었고요. 김문경 혁신위원회를 그나마 끌고 온 것은 정치계통에 오랫동안 일을 한 서복경 박사였어요.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소장하는 서복경 박사가 안도 다 짜고 대부분의 정치개혁 이슈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서복경 박사 거기에 전문가고 오랫동안 정치권과 토론하고 세미나하면서 훈련되신 분이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 이게 누가 댓글 다셨습니다만은 양정철이 이벤트 하듯이 정치한다고 정치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정치도 전문 영역이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네. 자, 그 말씀 드리고요. 여론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토마토 뉴스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기본으로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죠? 네. 예,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드디어 이제 이준석 또 유승민 신당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좀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나왔을 경우에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38.1%, 국민의힘 26.1%, 유승민, 이준석 신당 17.7%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국민의힘과 유승민,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43.8%가 되어서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38%에 5.7% 정도 앞서게 됩니다. 그 무슨 의미예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네. 이제 유승민, 이준석이라고 하면 윤석열 정권과 결이 틀리다라고 해서 신당을 딴 살림을 차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만약에 다음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또 물타기 전략일 수 있거든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데 유승민, 이준석이 같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신당을 만들고 총선 전에 다시 국민의힘과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합쳐져 버릴 경우 빅텐트 예를 네. 들자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만들고 국민의힘도 인유한을 앞세워서 분칠 좀 해가지고 네. 화장 좀 해가지고 네. 혁신했다 이렇게 해서 네. 다시 합쳐버리면 네. 신박한데. 네, 그럼 지지율이 역전 현상이 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혁신입니다.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띄웠던 그 자료 다시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네, 우리 전문가님이 만든 자료인데요. 야, 이 내용 보고 제가 신박했습니다. 헤어질 결심이 잘못하면은 재회의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늘 우리는 의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그죠? 혁신한 국민의힘과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합쳐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략은 희망회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최악의 상황들에 대해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 이 페이퍼 만든 분이 굉장히 전략적인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선거는 이기고자 하는 겁니다. 네, 선거 과정, 선거 결과를 통해서 정당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혁신 경쟁에서 유승민, 이준석이라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혁신을 기치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 신당을 만들고요. 또 국민의힘도 인류한 등등을 통해서 내부적인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둘 그룹이 다시 합쳐서 빅텐트 또 새로운 모습의 보수 정당이 만들어지고요. 중도층까지 흡수를 하게 되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는 원래 국민의힘 윤석열을 지지했던 분들이 민주당 특히 이제 중도 성향의 분들이 민주당의 지지세에 좀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한 8% 정도가 그들에게 바로 빠져버립니다. 네네. 예. 그렇게 돼서 결국은 숫자 노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지금 통합만 이야기를 하고 가결 유다 그냥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정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잘 내린 적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는 연대의 대상이지 지도자로 모실 수 없다.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회주의자들은 상황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기회주의가 뭡니까? 힘센 쪽에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준석 기회주의자 맞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이준석 기회주의자다 1번. 기회주의자 아니다. 소신 있는 정신이다 2번. 한번 달아줘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첫 번째 지금 토마토 뉴스 여론조사처럼 17.7%의 의석을 가져가지고 3당으로서 의미 있게 성공하면요.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당은 80석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탄핵의 길로 나설 것인가? 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희망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의석수를 4, 50석 가지고 난 이후에 3당이 되어가지고 캐스팅보드를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결국은 원래의 본성 그대로 보수당에 들어가서 보수당을 자기들이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국민의힘과 다시 합쳐가지고 혁신된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서 민주당을 제압하려고 하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가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대로 되면 윤석열 탄핵에 우리의 동조자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면 우리를 또다시 뒤통수 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주의자는 결국은 상황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백 박사님.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탄핵의 길로 끌고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은요 정치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고는 거거든요. 정당이 혁신을 해야지 정당이 하고자 하는 행위인 정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간에 우리가 지금 이재명이라는 당대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고 체포동의안, 기각의 단식, 당내 업무, 당무 복귀까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 구성원들을 가지고는 정치 개혁이 안 됩니다. 네. 예, 정치 개혁이 안 되면 세력 교체가 안 되면 다음 대선도 필패입니다. 지금 결국 혁신은 사람 교체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네. 세력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 지지율에 취해서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 언제 나타났습니까? 박근혜 키즈 아닙니까? 박근혜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막 당사했죠. 그리고 나서 국회 몇 석 얻었습니까? 152석인가 얻었을 겁니다. 네. 예, 네. 이렇게 되지 않을 거란 보장 없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아주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지금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였고 우리가 민주당인데 우리는 정의로워,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우리가 더 능력이 좋아.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미워하고 있어. 국민의 지지도가 없어. 다음 총선 우리가 이길 거야. 장밋빛 전망하지 마십시오. 통합 혁신입니다. 통합이 아니라 이대로 혁신이다. 가다가는 세력 교체 못하면 정치 교체 못하고요. 총선 지고요. 대선 또 집니다.
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네. 혁신을 해서 결국은 상황 논리에 움직이는 기회주의자들도 혁신 경쟁으로 끌고 가야 된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혁신 경쟁이라는 것은 탄핵의 길로 이어져야 된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제가 좀 저희 SNS나 이렇게 저희 지지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지역위원회 뭐 현역 의원이든 지역위원장이든 민주당 윤석열 탄핵이라는 명확한 현수막 플랜카드를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저는 그 지점부터 혁신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이냐, 탄핵이 아니냐. 탄핵을 했을 때 이것이 혁신으로 가는 길, 탄핵을 안 하려고 할 때 혁신으로 가지 않는 길. 그러면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는 거죠. 탄핵으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탄핵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이 세력들이 나눠지는 것이고 어느 세력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네. 혁신이냐 비혁신이냐 반혁신이냐 이렇게 좀 전선을 보고 가는 게 명확하지 않나. 그 혁신의 길에는 실력과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 혁신이라는 것은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거죠. 네. 네. 우리 보통 이제 정치에 두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혁신이고 하나는 통합인데요.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가 하면 해결의 변증법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투쟁과 통일이라는 해결의 변증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투쟁을 해야지 무엇이 다른지 밝혀지고 미래로 갈 것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쟁을 해서 서로가 싸워본 다음에 다른 것을 가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같이 갈 것은 같이 가고 통합한다. 그래서 해결의 변증법에서 이야기하는 투쟁과 통일의 법칙에서는 늘 투쟁이 먼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서울의 소리에도 좀 많이 들어오셨고요. 민주진영 박진영에서도 많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두 군데서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통섭을 좀 해주십시오. 구독자 수를 좀 많이 늘려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우리 지금 서울의 소리에 들어와 있는 박준환님, 신근래님, 제이님, 가을호수님도 민주진영 박진영 구독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주진영 박진영에 들어와 있는 강나루님, 김옥소님, 손창호님 이런 분들도 저기 서울의 소리 또 구독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가정사 때문에 2주간 못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네. 2주 전에 제가 이제 교수님과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 수 안 늘려주면 저 방송 안 나오겠다라고 제가 구독자 수 안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2주간 못 나온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서로 통섭하면서 구독자 수 늘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백종원 박사님, 네. 이 앞으로 정치 상황 그리고 본인 어떻게 무슨 일 하실 건지 좀 짧게 네. 이야기해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 좀 어렵게 하시는데 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반합이라고 하는데. 통합이라는 기치가 있고요. 혁신이라는 기치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새로운 아주 정의로운 또 하나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혁신이라는 것은 이재명이라는 옷을 입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재명이라는 정치에 동의를 하고 이재명이 가고자 하는 길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 동의의 길에는 실력과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저는 부천 원미갑에서 다음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재명 대선 때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저는 지역 유권자들 만나지 않습니다. 혁신의 길로 가기 위해서 정치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세력 교체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이재명 시대 개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라는 사람의 내용과 저라는 사람의 콘텐츠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의 백종원 박사님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저기 공지 하나 좀 띄워주세요. 네. 네,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11시에. 우리 저기, 여기가요, 고양에서도 10분 거리, 강서구에서도 10분 거리, 부천서도 한 20분 거리, 네. 금단서도 10분 거리, 이 서울 서남권 지역에서 서북부라고 하는 서북부 지역이 다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산 정상에서 정상 토론회도 할 생각입니다. 정상은 90m입니다.
전혀 부담 갖지 않고 오셔도 되고요. 각자 그 점심과 음료는 지참해서 오시면 됩니다. 저는 그 몰빵론보다는 민주 진보 진영이 펼쳐져 있는 학익진을 선호합니다. 그런 전략적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계속 또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